영원입니다. 빵원이네 라고 보시면서 읽지 않으실까 생각을 해요. 기사 같이 볼까요? 론스타 분쟁 한국 완승 6조 대 청구에 빵원됐다, 영원됐다라는 겁니다. 론스타 먹튀 사건. 근데 이 먹튀한 론스타 심지어 한국 정부가 방해해서 우리가 이만큼 벌어야 되는데 손해를 봤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6조 원대 소송까지 국제기구에 제기를 했다라는 거죠. 요 6조 원짜리 소송. 이게 지나서 뭐 4천억이니 3천억이니 지나서 최종 결론이 바로 어제 나왔습니다. 김민석 총리의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습니다.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 1,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이로써 원 판정에서 인정된 현재 환율 기준 약 4천억 원 규모의 정부의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하여 소멸되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에이펙의 성공적 개최, 한, 미, 중, 일 정상 외교, 관세 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이며 국민 여러분께서 뜻을 모아주신 덕분에 국군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새 정부 출범 전부터 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도 하겠지만 저는 이게 뭐 어느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해 12월 3일 내란 이후에 대통령도 부재하고 또 법무부 장관도 부재한 상황에서 법무부의 국제법무국장을 비롯한 담당 국의 직원들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정말 성원해 주신 국민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저희 법무부를 비롯한 또 금융감독원 또 정부의 다른 부처 그 관계 공무원들의 도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네, 무려 13년이 걸린 소송 결과가 어제 나왔다라는 거죠. 결론은 아까 저희 본 것처럼 빵원 하나도 안 줘도 됩니다. 한 푼도 안 줘도 됩니다. 라고 결론이 났다라는 건데 이게 여기까지 오기에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여기 좀 같이 볼까요? 지금 이 론스타 사건 일지입니다. 이 론스타 먹튀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사실 시작은 2003년 9월부터 어떻게 보면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금감위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검찰이 이 주가 조작 혐의로 론스타를 기소를 하죠. 왜? 인수를 하긴 하는데 인수를 헐값에 하려고 주가를 조작한 것 같다. 감자설을 좀 흘린 것 같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기소를 하게 되고 론스타는 홍콩 상하이 은행에 이 외환은행을 팔겠다라고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근데 이 계약의 조건이 한국 정부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한 거였는데 우리가 승인해 주지 않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최종 계약이 체결되지 못했고 나중에 하나금융이 론스타와 인수 계약을 다시 무려 2010년 3년이나 지나서 체결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사이에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됐던 이 대법원 이 소송은 이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됐고요. 관련해서 금융위도 론스타에 이거 주식 처분해라라고 얘기가 나오고 쭉 그런데 관건은 여긴 거죠. 론스타가 지금 한국 정부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매각을 못했어요. 빨리빨리 팔고 큰돈 받았어야 되는데 손해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투자자 국가 간 소송 ISD를 이때 제기를 합니다. 이게 2012년이에요. 무려 13년 전에 소송을 또 제기를 합니다. 이게 결국 첫 번째 판단이 뭐라고 나오느냐. 론스타가 요구한 거에 대해서 한국이 일부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나온 거죠. 그런데 이 일부 배상 이거 우리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다시 우리가 소를 제기를 한 거고요. 여기에 대한 결과가 바로 어제 나와서 그것도 안 해도 됩니다. 한국 정부 하나도 론스타에 안 줘도 됩니다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굉장히 우여곡절이긴 한데 송영훈 변호사님. 지금 국제 분쟁에서 거의 뭐 100대 0으로
이겼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가 흔한가 싶어요. 매우 드뭅니다. 네. 그만큼 이례적인 사건이고요. 특히나 저 익시드 중재 절차에서 취소위원회, 그러니까 항소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전부가 뒤집히는 것이 희귀한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저 결과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은 론스타 주가 조작 사건의 수사 결과 및 대한민국 대법원의 최종 판결입니다. 즉 론스타가 한국에서 그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 그리고 합병하는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외환카드 주가 조작이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가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지금 법조계에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돌아봐야 될 것이 저 론스타 주가 조작 사건을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검사 시절에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국회에 나와서도 표현을 하기를 본인이 10년 넘게 매달린 사건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조각까지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법무부 장관이 돼서는 론스타의 청구 금액 중에 5%가 채 안 되는 금액만 지급하라는 결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항소를 하기로 결정했거든요. 네. 당시에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자를 많이 물어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거 한 장관이 책임질 거냐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우리 정부가 한 푼도 주지 않아도 되는 국익을 지킨 결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은 이제 민주당 정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기보다는 당시에 과도한 비난을 했던 것에 대해서 좀 사과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사안이다. 이렇게 100대 0으로 이기는 게 쉽지가 않은 건데 왔다. 근데 여기까지 온 게 지금 이재명 정부의 공이라고 얘기를 할 건 아니지 않느냐. 여기까지 이끌어낸 데는 사실 한동훈 전 대표의 이 과거 검사 시절에 이 공이 좀 있었다라는 취지의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거나 이제 결론은 100대 0 완성을 했습니다. 약간 13년 묵은 채증이 좀 쑥 내려가는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드는데 일단 요거부터 좀 짚어보죠. 조현선 변호사님. 이렇게 나왔어도 론스타에서 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이거 못 받아들여요. 한 번 더 판단해 봅시다라고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원래 국제중재심판위원회는 단심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취소 소송의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1심과 2심을 거쳐서 취소 소송을 진행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론스타가 어떻게 대응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별도의 그런 제소 절차를 제기를 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지 그 결과를 알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앞서 저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약간의 좀 반발 좀 드리면 네. 이것은 한동훈 당시 검사가 뭐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한 부분도 있겠지만 한동훈 검사만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정부 법무부가 이 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던 결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2022년 8월경에 나온 판결 자체가 전체 100%로 둔다고 한다면 한 4.6% 정도밖에 인정이 되지 않은 사실상의 승소를 받은 사건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굳이 구태여 추가적인 이자를 부담하면서까지 취소 소송을 제기하느냐라는 그 당시에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이고요. 다행스럽게도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2심에서 승소하는 바람에 이자조차도 물지 않게 되었던 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특정인의 그런 뭐 역할이 기여했다라기보다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 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가 아니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송영 변호사님 짧게. 정말 짧게만 말씀드리면 네. 이 절차가 올해 1월 21일부터 23일까지 런던에서 구술 심리가 있었습니다. 국제중재는 아마 우리 시청자들 중에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 구술 심리 절차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그때가 사실상 결정적인 분기점이고 그 이후에는 이제 중재 판정문을 쓰는 기간만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네. 봤을 때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가 숟가락을 얹을 일인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이 론스타 이 사건 요 얘기가 갑자기 훅 한동훈 전 대표의 공이냐 아니냐 약간 요 얘기로 살짝 좀 훅 지금 여기로 좀 옮겨왔어요. 사실 한동훈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일 때 제기했었던 소송이긴 합니다. 잠깐 보고 오실까요? 론스타가 청구한 청구액보다 많이 감액되기는 했습니다만 정부는 이번 중재판정부의 판정에 대해서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중재판정부의 소수 의견이 우리 정부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정부의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만 보아도 이번 판정은 절차 내에서 끝까지 다퉈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2022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었죠. 법무부 장관일 때 이거 피 같은 혈세 한 푼도 허투루 줄 수 없습니다. 소송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던 바로 그때 그 모습입니다. 어제 결과가 나오고 바로 SNS에 또 글을 올렸어요. 내가 법무부 장관일 때 론스타 이 ISDS 소송을 추진을 하니까 민주당이 그때 뭐라고 했느냐? 승소 가능성을 트집 잡아서 강력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믿고 기다려주신 국민들께 감사하다. 민주당 정권 뒤늦게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고 당시 이 소송을 트집 잡으며 반대한 것에 국민께 사과하십시오라고 또 글을 올렸습니다. 이거 나 할 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승소 결과 나오니까 여기에 왜 숟가락 얹으려고 하는 겁니까? 라는 취지의 지금 글인 거죠. 그 당시에 실제로 이런 여기서 말하는 이른바 뭐 트집이라는 게 이런 발언이 있었는지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같이 볼까요? 네. 당시 송기호 변호사, 지금은 이제 대통령실에 이 뭐 비서관으로 있습니다만 송기호 변호사,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정이 나올 가능성은 제로다. 한동훈 장관의 설명은 국민을 착각하게 만든다. 그 왜 하는 겁니까? 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되게 박용진 의원이 뭐라고 했느냐. 법무부가 이 소송으로 400억이 넘는 돈을 로펌에 썼습니다. 이거 로펌 배만 불린 거 아닙니까? 왜 하는 겁니까? 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윤경호 의원님, 지금 이런 거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도 한동훈 전 대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 시점에는 저런 시각들이 뭐 통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 시각조차도 지금 우리 두 변호사님들이 한동훈 공이야, 뭐 민주당 공이야라고 얘기하듯이, 그러나 저는 이번 사건 어저녁에 뉴스를 보면서 아,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이 그래도 정말 굴러가고 있었구나. 어공, 늘공, 어쩌다 공무원 된 정치인들, 그러나 묵묵히 항상 그 자리에서 일하는 공무원들 있기 때문에 이런 소송 결과에서 이 승소가 나오지 않았을까. 설명이 이미 나왔습니다만 이 투자자들이 어떤 나라든 국가에 투자를 했을 때 생긴 분쟁, 이거에 대한 해결, 이 기구에서 내린 중재 판정이거든요. 네. 이런 중재 판정은 무조건 단심이에요. 그러나 그 내린 결정에 취소 소송을 한번 제기할 수 있는, 그걸 지금 한 거란 말이죠. 그걸 한동훈 때 했다고 해서 한동훈 모두의 공이다. 그러면 왜 윤석열 대통령의 공이라는 얘기는 안 해요? 윤석열 대통령 직권기잖아요. 그건 전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굳이 따지려면 이 소송에 정성호 법무장관이 마지막에 한 얘기, 국제법무국장, 그분 누군지 이름 기억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혹시 이번에 좀 정확히 보셨어요? 정홍식이라는 국제법무국장입니다. 이분은요, 중앙대학교 로스쿨 교수 출신이에요. 2004년 2월부터 이 자리에 부임을 받아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올 1월에 가서 지금 아까 송 변호사가 얘기하신 런던에 가서 정말로 설명을 잘하고 디펜스를 잘하고 그리고 하자가 있다는 걸 찾아내서 그게 먹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른 사람 다 필요 없고 이 정홍식 국장과 밑에 있는 과장 그리고 실무자들 그들에게 박수를 보내야지. 그리고 그들이 정말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 걸 입증을 해줬고 보여줬다는 거를 칭찬을 해야지. 이게 한동훈 공이고 뭐 문재인 아니고 이재명 공이고 네. 이걸 따진다는 건 우리 서로가 다 유치해지는 겁니다. 네, 이게 뭐 누구의 덕이라는 걸 따지기 전에 일단 나는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쨌거나 국가 시스템이 좀 제대로 굴러가고 있다는 얘기 아니냐라는 말씀이셨는데 사실 굴러가고 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한 13년이었냐라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이게 사실 김철현 교수님. 이게 최초에 단추를 잘못 깨서 13년이나 돌아온 거 아니야? 처음에 대체 왜 그런 거야? 물론 결과론적인 일 수 있긴 합니다만 처음에 대체 이걸 왜 승인을 해준 거야? 이 금융위는?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때 이제 뭐 1997년하고 8년 사이에 아마 그때 IMF 시대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때 빨리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우량 자산을 해외 매각해서 굉장히 외환 확보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때 아마 금융감독위원회에서도 아마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급하게 진행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뭐 론스타가 들어와서 아마 외환은행을 뭐 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한 10년 정도 지나가지고 거의 아마 투자 금액이 한 1조 4천억 정도였는데 4조 한 3천억 정도에 나갔기 때문에 거의 먹튀라는 얘기가 들은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아마 이런 이야기에서 조금 보태고 싶은 게 어쨌든 한동훈 장관의 당시 법무부 장관의 결정이 없었다면 네. 그때 아마 야당의 주장에 밀려서 소송을 취소했다라면 오늘의 이 기쁨을 만끽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혈세를 지켜내지도 못했고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정홍식 국장을 비롯한 실무자들의 공도 크지만 적어도 김민석 총리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마치 이재명 정권에서 이런 것들을 다 한 것처럼 그렇게 본인들이 즐길 사안은 아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송기호 지금 우리 청와 그 대통령실의 경제안보 비서관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한미 FTA 협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통상 분야의 전문가였기 때문에 그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도 덩달아 그냥 이분의 말씀을 믿고 그냥 반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송기호 지금 안보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적어도 공개적인 입장 표명이 좀 나와야 되지 않나. 그리고 김민석 총리가 최근에도 보면 너무 오지랖이 넓거든요. 본인이 지금 보면 너무 지금 뭐 한강의 어떤 그런 한강 버스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오지랖이 너무 넓다. 왜냐하면 어제 같은 경우에도 법무부 장관이 그냥 발표하면 되는 거거든요. 한강 버스 같은 경우에 안전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하면 되는 건데 본인이 마치 어떤 존재감을 계속적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내년 선거를 의식한 내년 서울시장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비판받을 지점이 많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 네. 지금 말씀 중에 살짝 또 새로운 부분이 나왔어요. 김민석 총리가 왜 굳이 브리핑을 하느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하면 되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 굉장히 어쨌거나 우리나라의 좋은 일이긴 한데 이 사안을 보는 여야의 시각은 여전히 갈라져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드네요.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